울릉공항 이야기는 단순한 지역개발 소식이 아니다. 한국 공항 역사에서 전례가 거의 없던 초대형 해상공사, 그리고 대한민국이 동해 한복판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다. 울릉도는 오래전부터 절경과 천혜의 생태 환경으로 많은 이들의 꿈의 여행지로 불렸지만 동시에 기상 변화가 극심하고 항로 제약이 많아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지역이기도 했다. 바람이 거세면 배는 멈췄고 파도가 치면 발이 묶였으며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하늘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왔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울릉도는 사실상 고립되다시피 했고 섬 주민들은 의료나 생필품 수급조차 기상운에 따라야 했다. 한국 정부가 울릉공항 건설을 결정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 접근성 문제였다. 여객선 하나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는 지역의 지속 발전은 물론 비상상황 대응조차 어렵다는 판단이 이어졌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울릉공항 프로젝트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육상공항이 아니다. 울릉도에는 활주로를 세울 수 있는 평지가 없기 때문에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다를 메우고 인공부지를 조성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즉, 공항의 출발점부터가 대한민국 건설 기술의 한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었다. 동해의 거친 파도 위에 공항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시도였고 전문가들조차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갈릴 정도였다. 그러나 공사는 실제로 시작되었고 지금은 공정률이 이미 72까지 도달했다. 이 지점은 하나의 상징적 수치다. 초기에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기술적 난관의 대부분을 한국 엔지니어들이 극복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파도가 높으면 장비를 움직일 수 없고 바람이 강하면 작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시공사들은 한치씩 하루씩 진전을 쌓아왔다. 바다를 메우고 지반을 다지고 활주로의 윤곽을 드러내기까지의 과정은 수많은 기술적 도전의 연속이었다. 이 공항의 태초에는 맹렬한 반대와 불신도 존재했다. 환경 훼손 논란이 있었고 날씨 때문에 공사가 중단될 것이라는 회의론도 있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한 단계씩 올라섰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찬반이 팽팽했지만 결국 주민들의 요구는 명확했다. 울릉도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하늘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간절함이 공사를 추진하는 강력한 동력이 됐다. 공항 활주로가 자리 잡을 부지는 원래 깊은 바닷속이었다. 따라서 공사는 바다를 메우는 매립 단계부터 심해 지반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특수공법을 동원해야 했다. 육지에서 쓰는 장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해상 전용 장비들을 직접 투입했고 동해 특유의 조류와 파동을 분석해 하루 작업 시간부터 공정 배분까지 모두 다시 설계해야 했다. 한 번의 오차가 전체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유지하며 공사를 이어갔다. 울릉공항 계획 발표 당시 많은 이들은 의구심을 품었다. 기술 난도는 물론이고 예산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 공항이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지역 생존과 직결된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민 이동권, 긴급 환자 이송, 관광 산업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울릉공항은 그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간주됐다. 울릉공항은 길이 약 2000m의 활주로를 중심으로 터미널과 계류장, 관제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공정 대부분이 활주로 기반을 완성하는 단계이며 이는 공사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핵심 부분이다. 활주로는 바다 위에 세워지는 만큼 파도의 충격을 완화하고 집안의 미세 진동까지 흡수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구조물을 사용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완성됐기에 공정률 70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특별하게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섬에 공항이 생기는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번 공사는 한국 건설 기술의 수준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이자 향후 해상공항이나 도서 지역 인프라를 확장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귀중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또한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동해의 하늘길이 열린다는 것은 외부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 안보와 경제 네트워크까지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진행된 공사가 단순한 진척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기술적 성취다. 날씨에 취약한 지역에서 공사를 이어가며 모든 구조물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키고 집안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은 어떤 공사에서도 보기 힘든 고난도 작업이다. 특히 동해는 겨울철이면 난류가 강해지고 파도가 거세지기 때문에 공정계획을 두세 번씩 바꿔가며 대응해야 하는 상황도 잦았다. 그럼에도 공사는 정확히 일정에 맞추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모든 배경을 이해해야만 지금의 공정률 72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웠던 조건 속에서 기술과 노력이 쌓인 결과이며 한국 기술력이 다시 한번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다. 그리고 이 수치는 앞으로 울릉도의 운명을 바꿀 하늘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수십 년 동안 꿈만 꾸던 울릉도의 하늘길이 진짜로 손에 잡힐 만큼 가까워졌다는 의미다. 울릉공항 공사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까다로운 과정은 바다를 직면한 기술적 공법이다. 울릉도에는 활주로를 놓을 만한 평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선택지는 명확했다. 바다를 메우고 인공대지를 만든 뒤 그 위에 활주로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매립 작업이 아니다. 동해의 파도는 서해나 남해보다 훨씬 거세고 수심도 깊기 때문에 구조물이 조금만 잘못 설계되어도 전체 공사가 흔들릴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팀은 동해의 전용 내진 설계와 충격 분산 시스템을 적용해 구조물의 안정성을 극대화했다. 매립 공사는 먼저 심해 바닥을 평탄하게 다지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바닷속은 안반과 모래층이 혼재되어 있어 그대로는 활주로 지지층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심층까지 내려가는 고강도 파일들을 촘촘히 박아 기반을 잡고 그 위에 다시 수많은 암석과 골재를 쌓아 올렸다. 타일 하나의 위치가 어긋나면 이후 단계가 모두 흔들리기 때문에 이 과정은 공사 전체에서 가장 높은 정밀도를 요구했다. 잠수 요원들이 직접 수중을 확인하며 중장비와 함께 실시간으로 위치를 조정하는 장면은 공사 현장의 긴장감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기반이 어느 정도 확보된 뒤에는 파도의 힘을 분산시키는 방파 구조물이 필요했다. 울릉도의 겨울철 파도는 마치 벽처럼 몰아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상 구조물로는 버티기 어렵다. 공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층 구조의 특수 케이슨을 도입했다. 케이슨은 바다에 가라앉혀 기초를 잡는 거대한 콘크리트 상자로 내부는 빈 공간이지만 외벽은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케이슨들이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면서 바닷물의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분산시켜 매립지와 활주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조물 설치는 날씨에 따라 일정이 크게 영향받는다. 바람이 조금만 강해져도 거대한 케이슨을 정확한 위치에 내리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파도가 높아지면 장비를 움직일 수조차 없다. 현장 관계자들은 하루 작업 가능 시간이 수시로 변동하는 데 따라 모든 공정을 매일 다시 계산해야 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일정 관리 자체가 고난도 기술이 되었고 공사팀은 시간 대비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시 운용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활주로의 집안은 단순한 매립으로 끝나지 않는다. 활주로는 항공기가 고속으로 이착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집안의 흔들림과 진동까지 고려해야 한다. 울릉공항의 활주로 아래는 여러 겹의 완충제와 고강도 콘크리트층이 복합구조로 쌓여 있다. 이 구성은 동해의 수중 진동을 흡수하고 장기적으로 침하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설계다. 실제로 수십 개 지점에서 센서를 설치해 집안의 변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매주 기술팀이 분석해 안정도를 확인하고 있다. 공항을 해상에 짓는 또 다른 난관은 공정 간 간섭 문제다. 활주로는 매립이 중심이지만 터미널과 계류장, 계단식 안전구역 등은 별도 구조물이기 때문에 공사 범위가 서로 겹친다. 장비가 한 지점에 몰리면 작업 효율이 떨어지고 진동이 전달되면서 집안 안정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공사팀은 모든 장비 운용 동선을 3차원 모델로 시뮬레이션하고 동선 충돌을 사전에 제거했다. 이 덕분에 현장은 항상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며 수많은 장비가 움직이면서도 혼란 없이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동해해상에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날씨를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공항 공사를 책임지는 기술팀은 기상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하루의 작업 가능 시간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 계획을 조정했다. 실제로 강풍주의보나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 공사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런 중단이 잦으면 일정이 크게 밀릴 수 있지만 공사팀은 사전에 계획을 세분화해 기상 변수에 대응하는 전략을 완성했다. 이 전략 덕분에 지금까지 일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72라는 공정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매립 공정을 마무리한 후에는 활주로의 실제 윤곽을 드러내는 토목 작업이 이어졌다. 공항 활주로의 폭과 길이는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제 기준을 적용해 엄격히 결정된다.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여객기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양쪽 끝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했으며 해상 특성상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까지 계산했다. 동해의 바람은 예측이 어렵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기상 조건에서 항공기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활주로 배치를 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또한 해상공항 특성상 주변 환경 변화에 대한 고려도 필수다. 활주로가 완성될수록 매립지 주변의 조류 흐름과 파도 반사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형 변화와 해수 흐름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런 미세한 변화가 활주로 구조물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사팀은 이 작업을 위해 수중 드론과 고성능 레이더를 활용해
바닷속 지형 변화를 정밀 확인하고 있다. 이 모든 공정은 단순히 기술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수십 년간 울릉도를 연구해온 전문가들의 데이터와 경험이 더해져야만 가능한 일들이다. 바다의 흐름, 계절별 조류 패턴, 지반 특성, 겨울 폭풍의 영향 등 다양한 자료들이 모여 지금의 공법을 성립시켰다. 공사팀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처럼 울릉공항 건설은 매립, 구조물 설치, 진동 흡수, 기상 관리, 지형 모니터링 등 수많은 기술이 동시에 돌아가는 초정밀 프로젝트다. 일반적인 육상공사가 단일 공정 중심이라면 울릉공항은 모든 공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하나라도 틀리면 전체 일정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공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은 한국 건설 기술의 종합적인 성취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는 앞으로 도서지역이나 해상 인프라 건설에도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울릉공항 건설이 공정률 72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 뒤에는 수많은 난관을 돌파한 기술적 성취와 현장의 끈질긴 인내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특히 2단계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세 차례의 큰 난관을 반드시 넘어야 했다. 첫 번째는 동해 특유의 기상 조건으로 인한 공사 지연 문제였고, 두 번째는 매립지 안정화와 구조물 강도를 확보하는 기술적 난제였다. 그리고 마지막은 공정 간 충돌을 최소화하며 일정을 계획대로 유지하는 종합관리 능력이었다. 울릉도는 사계절 내내 기상이 빠르게 변하는 지역이다. 날이 맑다가도 몇 시간 만에 강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 일이 흔하며 잦은 기상특보가 공사팀을 긴장시키곤 했다. 특히 겨울철에는 파고가 높아 장비를 움직일 수 없는 날이 연속으로 이어졌다. 공사팀은 이런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작업 가능 시간을 계산해 작은 틈새라도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조정했다. 이 체계적인 기상 대응 전략은 공정률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기상 문제만큼이나 큰 난관은 매립지의 안정성이었다. 매립은 바닷속 지반 위에 새로운 땅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초기에 암밀과 치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울릉도 인근 해역은 심도가 깊고 지질이 고르게 형성돼 있지 않아 어느 지점에서는 치마 속도가 빠르고 다른 지점에서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비대칭 현상이 나타났다. 지반 안정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활주로가 완성된 후에도 미세한 변형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항공기 안전과 직결된다. 기술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 개의 센서를 매립지 전체에 배치해 지반의 미세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했다. 측정된 데이터는 매일 기술회의에서 분석되었고 기준치를 넘어서는 변이가 발견되면 즉시 보강 공정이 투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강도 보강제, 층별 암밀 장비, 그리고 지반 하부의 추가 파일 시공 등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이 섬세한 절차 덕분에 매립지가 안정화되었고 활주로 구조물이 설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난관은 공정 간 충돌 문제였다. 울릉공항은 해상공항 특성상 활주로, 터미널, 계류장, 유도로, 방파 구조물 등이 모두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다. 각 구조물의 공사 장비는 서로 다른 동선을 갖고 있으며 작업 시간이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장비가 서로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진동이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팀은 모든 장비의 이동 동선을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했다. 또한 공정 간 충돌을 사전에 예측해 각 장비의 작업 순서와 시간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완성했다. 이러한 관리 능력이 없다면 공정률은 지금보다 훨씬 느리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현장 관계자들이 말하는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이 종합관리 기술이다. 복잡한 공정을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해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 공정률 72라는 수치가 만들어졌다. 기술적 도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우려와 환경 문제에 대한 질문도 끊이지 않았다. 매립으로 인한 해수 흐름 변화가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도 반사로 인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팀은 정기적인 환경 모니터링과 함께 해수 흐름 분석 보고서를 주민과 공유했으며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변화가 제한적임을 증명해 신뢰를 확보했다. 공정률 72는 단순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공항의 핵심 구조물들이 거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는 뜻이며 활주로 기반, 매립지 안정화, 주요 구조물 배치가 모두 목표 수준에 가깝게 도달했다는 신호다. 이 수준까지 오기 위해 공사팀은 하루하루를 기술적 도전과의 싸움으로 보냈다. 한 번의 실수가 전체 공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모든 과정이 신중하게 진행됐다. 지금의 공정률은
프로젝트 전체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공사 초기에는 많은 이들이 일정 지연을 우려했지만 현재 진행 속도는 오히려 초기 계획보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특히 겨울철 기상 악화가 예상되는 구간에서도 공사팀이 일정 조정 전략을 강화해 공정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성과다. 이와 함께 시공사와 갑니다는 공항건설의 마지막 관문인 포장공정과 항행안전시설 설치를 대비해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이 단계는 공사가 후반부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며 울릉공항 프로젝트가 완성에 훨씬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상징한다. 전문가들은 공정률이 70을 넘으면 전체 공사의 기술적 난관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며 남은 공정은 일정 조율과 품질 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지금 울릉공항이 정확히 그 단계에 와 있다.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해보면 공정률 72는 단순한 공사 진행률이 아니라 극복의 역사다. 해상공항이라는 세계적 난제를 이겨낸 기술력, 매일같이 변하는 동해의 날씨에 맞서 쌓은 현장의 노력,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신뢰 구축까지 다양한 요소가 맞물려 만들어낸 결과다. 이제 울릉공항은 완성이라는 목표가 눈앞에 있을 만큼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남은 공정 역시 철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될 것이며 울릉도 하늘길의 개막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울릉공항이 완성되었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울릉도의 접근성이다. 지금까지 울릉도를 찾으려면 대부분이 포항이나 강릉에서 여객선을 이용해야 했고 날씨가 조금만 나빠지면 배가 결항되기 일쑤였다. 파도가 높아지면 섬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불편을 겪었다. 특히 겨울철에는 섬이 사실상 고립되다시피 했고 의료나 생필품 수급조차 기상운에 따라야 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 바로 하늘길이다.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서울과의 이동시간은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지금은 배를 타고 최소 3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지만 항공편으로 전환되면 비행시간은 약 1시간 내외가 된다. 이동 방식이 바뀌는 순간 울릉도의 시간적 장벽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이 변화는 관광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접근성 향상은 곧 관광객 증가로 이어지며 지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활력을 얻게 된다. 지금까지 울릉도를 방문하지 못했던 잠재적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도 높다.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 숙박, 음식, 운송, 문화체험 등 다양한 지역산업이 자신들의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울릉도는 아름다운 절경과 독특한 자연환경으로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고 공항이 완성되면 이를 경험하기 위한 수요는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특히 짧은 주말 여행이 가능한 구조가 되면서 젊은 세대나 가족 단위 관광객들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울릉도는 가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앞으로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여행지가 될 것이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단순히 관광객 증가에만 그치지 않는다. 울릉도는 특산품 산업이 발달해 있고 어업 역시 중요한 지역 산업이다. 하지만 물류 이동은 항상 날씨에 좌우되었고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육지로 보내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 항공 물류가 도입되면 신선식품 배송과 고부가 가치 특산품 유통이 훨씬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는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반이 된다. 지역 경제는 다양한 산업을 중심으로 균형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울릉공항은 관광과 물류뿐 아니라 국가 전략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울릉도는 동해 한복판에 위치한 만큼 지리적 중요성이 매우 높다. 공항이 세워지면 동해 지역의 외부 접근성이 대폭 강화되고 이는 국가적 대응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자연재해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은 매우 큰 전략적 장점이다. 울릉도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항 건설은 장기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항공 인프라가 갖춰지면 관측과 감시 체계의 효율성도 오르게 된다. 울릉도는 동해를 감시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갖추고 있어 주변 해역의 환경 변화나 해양 활동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새로운 공항은 이러한 기능을 보조하는 거점이 될 수 있으며 지역 전체의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이는 곧 동해에서의 국가 전략 네트워크가 강화된다는 의미다. 울릉도의 지역 주민들에게도 공항 개항은 삶의 질 변화라는 직접적인 혜택을 가져온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육지로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병원 진료나 교육시설 접근성에도 큰 제약이 있었다. 항공편이 열린다면 이러한 문제는 크게 완화될 수 있다. 특히 긴급 환자 이송은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었고 공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생명과 직결된 상황에서 빠른 이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주민들의 안전망이 근본적으로 강화된다는 뜻이다. 공항 완공은 울릉도의 인구 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접근성이 나아지면 외부 인구의 유입도 증가할 수 있고
청년층의 귀향이나 정착을 유도하는 계기가 된다. 지역이 활력을 되찾으면 교육, 문화, 사회활동 등 다양한 분야가 점차 풍부해지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바탕이 마련된다. 울릉도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넓게 확장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공항 건설 자체가 지역 경제를 이미 크게 움직여왔다. 수백 명의 근로자와 기술진이 울릉도에 머무르며 소비를 늘렸고 숙박업체와 음식점 등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지역 경제는 지속적인 투자와 소비의 순환 구조 안에서 활기를 유지했다. 공항이 완성되면 이러한 구조는 더 확고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결국 울릉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울릉도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다. 접근성 향상은 관광산업, 물류, 주민생활, 지역경제, 국가전략 등 모든 영역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울릉도는 공항 개항을 통해 오랜 고립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 변화는 수십 년간 울릉도 주민들이 기다려온 꿈과도 같으며 공항 완성은 그 꿈을 실현하는 첫걸음이